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팅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기아는 중국 시장 전용 EV5를 처음으로 중국에서 생산하여 판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5만 9,8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2,900만원부터 판매 가격이 시작됩니다. 뒤늦게 합류한 중국의 NEV 시장에서 EV5의 초기 론칭을 어떻게든 성공시키기 위하여 5개 항목의 대대적인 프로모션도 이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는 중국 시장에서 16년 이후 판매가 급감하면서 공장 매각과 수출 기지로 육성하는 식으로 구조 조정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기아 EV5가 중국 시장에서 반전 카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합니다. BYD 등 로컬 업체들이 강세로 폭스바겐, 토요타 등이 크게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현대차 기아가 중국에서 일찍 나온 것이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석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교두보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대차 기아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세계 최대 중국 자동차 시장은 17년 2,890만 대를 피크로 22년에는 200만 대가 감소하면서 더 이상 글로벌 자동차 수요를 견인하는 성장 엔진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수요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내연기관차 판매는 무려 810만 대나 감소했습니다. 30만 대 공장 21개가 사라졌으니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판매는 600만 대나 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NEV 육성 지원 정책 영향이 컸습니다. NEV 판매 비율은 정부가 정한 목표를 빠른 스피드로 앞지르고 있으며 25년에는 전체 판매의 55%가 NEV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글로벌 OEM들의 중국 시장 내 판매 비율은 20년 64%로 최고였지만 올해 들어 47%로 낮아지면서 토요타는 인원을 감축하고 있고 닛산은 올해 사업계획 판매 목표를 40만 대나 줄였습니다. NEV 판매 1위는 BYD로 37.2%라는 독보적인 마켓쉐어를 차지하면서 매달 판매 레코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위는 전기차만 하는 테슬라, 3위는 광주기차의 NEV 브랜드인 아이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NEV 판매 탑 5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율은 63.5%가 되고 있고 탑 10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80.3%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2-3년 이내에 약 150개 이상 난립하는 업체들은 도태와 이합 집산을 거치면서 5개, 6개 이내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OEM 브랜드 중 유일하게 폭스바겐이 9위에 랭크되어 있지만 ID 시리즈의 판매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NEV 차종별 판매 탑 10에는 BYD는 1, 2위를 포함하여 5개 차종이 들어있습니다. 테슬라, 광주기차 아이온은 각각 2차종이 그리고 흥광 미니 EV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아 중국의 최근 상황은 어떤지 잠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기아 중국의 판매는 월 평균 7,000대 수준으로 존재감이 크게 약해졌습니다. 9개 차종을 팔고 있으나 8월 판매의 경우 1,000대 이상 판매하는 차종이 단 하나도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아는 EV5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EV5는 NEV SUV 세그먼트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이 SUV 세그먼트에서 스포티지와 투싼은 오래전부터 토요타의 RAV4, 혼다의 CR-V와 함께 판매 및 수익 전략 차종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BYD 등 중국 로컬 업체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론칭하면서 내연기관 위주의 SUV들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는 한국, 일본 업체들이 내연기관 차보다 연비는 월등하게 우수한데도 가격이 훨씬 쌉니다. 여기에 소비세도 면제됩니다. 전기차 구입을 주저하기에는 짧은 항속거리 충전소 문제를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중국 고객들이 구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스포티지는 아직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1,000대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아직 현대차와 기아는 이 플러그인 차량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지만 토요타의 RAV4와 혼다의 CR-V에는 BYD 송 프로보다 더 연비 효율이 좋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투입하였지만 도저히 BYD와 가격 경쟁력이 어려워 판매 증대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세그먼트는 어떨까요? 중국 전기차 시장은 흥광미니 EV에 대표되는 10만 위안 이하의 저가격 시장과 테슬라 모델 3에 대표되는 20만 위안 이상의 고가 시장으로 양분되면서 발전하여 왔습니다. 10만 위안에서 20만 위안 구간의 가격대에서는 그동안 폭스바겐, 토요타 등 글로벌 OEM들이 내연기관차 판매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구축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 구간에 중국 로컬 업체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를 투입하면서 판매를 역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BYD는 현대 기아차의 내연기관차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판매하고 있고, 아토3의 전기차는 유러피언 디자인과 적정한 항속거리 저가격을 무기로 하고 있고, 아이온 Y는 젊은 층을 겨냥한 디자인과 저가격을 무기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글로벌 OEM 중에 폭스바겐은 가장 먼저 현지 생산하여 SUV 세그먼트에 ID4 전기차를 투입했습니다만 월 5,900대 수준에 있습니다. 뒤늦게 토요타와 닛산도 전기차를 투입하였으나 월 평균 판매는 토요타가 800대, 닛산이 300대 정도로 아주 처참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업체보다도 늦게 참가한 기아 EV5는 이러한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기아 EV는 지금 중국 시장에서 팔리는 준중형 SUV의 상위 10개 차종의 디자인과는 아주 차별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박시한 실루엣으로 스트롱하고 러기드한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특히 펜더의 강렬한 이미지로 로버스트한 이미지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재원 측면에서 보면 동급 최강 BYD의 송 플러스 대비 약간 작은 편입니다. 또한 중국의 신생업체인 니오 샤오펑 등과 최근 BYD의 디자인은 공기 저항과 전비를 중시하는 디자인과 차량 전장 대비 휠베이스를 크게 하는 테슬라의 노선을 전개하고 있지만, 기아 EV5는 이 트렌드에서 벗어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중국 시장 고객층은 미국, 유럽, 한국처럼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젊은 층이기 때문입니다. EV5의 디자인 차별화 부분은 평가할 수 있지만 니즈 적합화 측면에서는 리스키한 부분도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경쟁 모델은 두 가지 배터리 용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EV5는 현재 BYD의 88.1kWh의 인산철 배터리로 700km의 항속거리를 실현한다고만 발표한 상태입니다. 이 700km의 항속거리는 롱렌지 버전이 될 것이고, 기본 트림은 이보다 작은 배터리 용량과 짧은 항속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V5의 기본 가격은 BYD의 송 플러스보다 낮게 설정했습니다. 중국 로컬 차들은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과 경험을 매우 중요시하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에는 시트 레이아웃과 공간을 중시하는 측면도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스마트 콕핏 운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가장 빠르게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이 차 구입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디스플레이 아래에 노키아 폰처럼 더덕더덕 붙어있는 버튼 스위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손가락, 음성, 제스처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빠르게 조절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중국 신차들의 소프트웨어 기술은 매년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BYD는 BYD.OS를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바디 컨트롤러 구성도 테슬라와 매우 유사하게 전개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중국 업체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은 이미 기존 글로벌 OEM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EV5에서 칵핏 도메인 컨트롤러를 중국 시장을 의식하여 개선했을 것입니다만 EV9의 수준을 고려해보면 아직 열세한 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EV5는 스타일에서의 차별화, 항속거리, 가격, 그리고 품질 수준에서는 BYD의 송 플러스보다 우위에 있다고 분석할 수 있지만 재원, 소프트웨어 기술력 측면에서의 열세로 평가되어 종합적으로 이견을 낸다면 EV5의 성공적 런칭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SDV 부분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글로벌 OEM들의 전략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OEM은 중국 로컬 업체들에게 기술을 전수해줬지만 지금은 역전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샤오펑으로부터, 아우디는 생애 기차의 IM 브랜드로부터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SD 분야에서 화웨이, 니오, 샤오퐁을 중심으로 면적 표준화를 실시하면서 점점 싸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 업체들이 이 표준을 앞세워 태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시장, 호주, 중남미, 중동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유럽 시장의 교두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앞서 있는 이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은 새로운 표준으로 추월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유럽은 최근 중국의 저가 전기차를 의식하여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문제로 중국 업체들이 인도와 미국 시장 진출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다고 안심하고 중국 시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최대 자동차 시장이고 여기에 미국과 중국이 화해하게 되어 중국 업체들이 미국 시장을 참가하는 시나리오도 상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률은 매우 작지만 세상 일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트럼프가 자기 대통령이 되어 이 모든 정책이 바뀔지도 말이죠. 오늘은 EV5 론칭을 보면서 성공적인 론칭이 될지, 중국차의 위협이 어떻게 될지, 현대차와 기아는 중국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